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원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찍었던 영상에서 지원 동기라든지 성격 장단점과 같은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좀 이제 코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써야 하며 이런 내용들을 써야 하고 이런 글의 개요를 가지고 구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뉘앙스 혹은 방향성은 어떤 것일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작성 방법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면접에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한 문장 모음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는 제가 지원 동기를 뽑아봤습니다.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다르다. 회사 지원 동기에는 산업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기업 문화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는 직무 강점과 엮어서 후반부에 보도록 하고요. 회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데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나의 기준이란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가 회사를 쇼핑하는 듯이 약간 작성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회사들을 놓고 정말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고르는 듯한 뉘앙스. 저는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부합이 좀 되시겠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잘못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회사 지원 동기 혹은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골라요가 아니라 제가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꼭 이 회사를 가고 싶은 이유와 기준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야지 저의 기준은 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아가 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삼성전자에 꼭 입사하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수천 가지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라는 식으로 문장을 써주셔야 되게 오고 싶나 보지? 뭔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사람이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작성하시는 문장인데 삼성전자는 혹은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장하는 거가 사실 본인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회사가 그냥 성장하는 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월급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그게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성장한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성장할 것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라도 제가 만약에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거라서 직원들에게 분배되는 이익도 더 늘어날 것이고 쉽게 말해 월급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서 정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냥 약간 영혼 없이 얘기하시는 건 그건 본인에게 이득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원 동기라 함은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이득 혹은 내가 이렇게 잘 맞는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혹은 이렇게 잘 일했을 때 회사에게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것이 반드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관심도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가진 계기나 관심 가진 이유로 준비한 노력들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나 혹은 이 산업이 흥미롭거나 본인에게 잘 맞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성장할 거예요. 반도체 이렇게 매출 올랐던데 와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의 명분적인 이유가 딱히 없다. 전 그냥 좋아요. 이럴 수 있죠.
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술하기 어려울 때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그냥 이건 그냥 좋은데 어떡하죠? 저는 뭐 애완견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애완동물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이런 정말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수치나 이유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냥 잘할 수 있어서 정말 잘하고 싶어서 왜라고 정말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와닿는다는 거죠. 회사 지원하는 자기소개서가 물론 나에 대한 보고서이긴 하나 이건 사업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으로 작성이 되어도 된다.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데 어디서 객관적인 이유를 그냥 쓱 갖다 붙이느니 주관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여러분께서 말하거나 작성하시는 게 면접관의 입장에서 더 와닿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네이버에 이런 수평적인 문화가 좋아서 지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진취적인 기업 문화가 좋아서 저도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시는데 이게 여러분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기업 문화를 너 마음에 들어. 야, 너 이뻐서 마음에 든다. 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줘서 마음에 들어요. 수평적으로 제 얘기 막 할 수 있게 해줘서 마음에 들어요. 라는 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여서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수평적인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자유롭게 제 발언을 하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 막 외국으로 어학연수 보내주고 막 외국으로 대학원 보내줘서 좋아요. 이건 진짜 그냥 이 회사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지 이 얘기를 들어서 나를 뽑고 싶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업의 이런 특질이 내가 이렇게 업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몰입도가 늘어난다든지 내가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된다라든지 내가 조금 더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커지기 때문에 지원한다로 반드시 여러분께서 문장 끝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성격 장단점 같은 경우에 뭐 장점은 이런 거, 단점은 이런 거 쓰세요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께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숙지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재생하신 분들은 그 전 영상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저희 장점은 땡땡입니다.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쭉 서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에피소드가 혹은 이 장점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쓰여질 건지 쓰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의 장점은 추진력인데 제가 업무를 너무너무 잘 추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장점이, 성격 장점이 직무 강점으로 녹여들 수 있는 장점이면 그렇게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이렇게 녹이겠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약간 장점이 직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장점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성격 장단점이기 때문에 나의 성격적 특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해당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께서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이거는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장점이 아닌데 그냥 아무거나 막 책임감 이런 거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럴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장점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장점을 업무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넣어주세요. 혹은 장점이 이 업무에 굉장히 필요한 직접적으로 와닿는 장점이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장점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직무에 들어가는 어떤 업무를 할까? 그걸 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본 흔적을 쓱 넣어주시라는 거죠. 제가 정말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예뻐요. 마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고민을 해봤어. 근데 내가 이거 하나는 너를 만나면서 꼭 잘하겠다고 약속해 줄게. 라는 문장인 거죠. 이게 정말 나의 이성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문장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쓱쓱 넣어주면 예뻐 보일 게 더 예뻐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저 단점이 뭐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거였는데 요가하고 나니까 막 명상을 하고 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성격에 대한 장단점이죠. 성격은 나의 성향이고 나의 태어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해서 완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요가를 해서 뜯어고쳐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약간 민감하고 세심한 스타일인데 그걸 완전 확 바꿔버려서 저 굉장히 둔감해졌어요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 고쳐졌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 단점을 이렇게 고쳤습니다가 아니라 해당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을 들었을 때 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본인의 단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단점을 정말로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해봤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도록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저는 다소 성격이 좀 급한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조르거나 닥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말부터 조금 천천히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때쯤 끝나야 돼요가 아니라 이때쯤 끝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어때쯤 가능할까요? 라는 옵션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고쳐서 반대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가 아니라 단점이 발현되지 않기 위해 가지는 삶의 태도 혹은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저 사람은 진짜 고치려고 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고 그 고치려는 의지가 곧 적극성 그리고 개인의 발전 의지로 비춰져서 성격 장단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직무 강점인데요. 보통 직무 강점에는 역량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통 우리의 문장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의 강점은 책임감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 프로젝트 당시 갑자기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 보세요 이지 본인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해 보세요. 마치 자서전처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두갈식으로 강점 얘기해주고 에피소드 바로 들어가자. 이런 약간 저 같은 취업 강사들이 이야기한 그 공식이 그냥 맞춰서 그냥 강점 얘기.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하자면 약간 영혼 없이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면접은 뉘앙스고 그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이 사람의 적극성이 어필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강점은 가장 중요한 답변이고 직무 강점은 가장 실질적이어야 하는데 저의 강점은 이건데 그렇다면 그 강점이 왜 직무 강점인지를 먼저 설득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강점인데 이게 직무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요. 역량일 경우 혹은 제가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이 강점 때문인데 이 강점이 업무에서 어떻게 잘 발휘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무에서 발현되는 강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어필하려는 의지가 느껴져야 그래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발휘가 되나? 예시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순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강점, 그냥 에피소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강점을 바탕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직무에서 강점인 이유는 이라고 돼야 돼요. 그렇게 서두를 어필을 해주시고 오프닝에서 그렇다면 본론에서도 조금 더 이게 직무 역량인 듯하게 에피소드를 서술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제 있었던 일, 햄버거를 먹었는데 맛있었어. 그 햄버거 되게 맛있었는데 다음에 먹으러 갈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그럼 어필할 수 있는 그 에피소드 작성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더 잘했다가 들어가야 돼요. 비교 분석이죠. 다른 조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 조는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전 이렇게 했어요.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런 역량이 더 있고 제가 업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업무 결과가 향상됩니다 라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직무에서 발현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며 나에게는 이런 업무 능력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 비교 분석에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시는 데 있어서 면접관이 결과물의 우수성보다 이 과제에 대한 몰입도 혹은 관심 정도에 더 와닿는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조는 예를 들어서 모형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저희 조는 뭐 시속이 30km가 나왔는데 다른 조는 25km밖에 안 나왔거든요. 저 대단하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뭐 잘했으니까 잘한 예시로 드셨겠죠. 어쨌든 다른 조보다 뭐 시속이 5km 정도 빨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엔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다뤘더니 엔진의 이런 뭐 제작 과정에서 A의 방법이 아니라 B의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즐겁고 짜릿했고 좋았고 이렇게 몰입해야겠다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이런 여러분의 의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면접관이 몰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한 대 뽑아놓고 지금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보다는 본인의 몰입도, 본인의 노력, 본인의 관심 정도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막 이걸 성공했을 때 너무 짜릿했고 그래서 내가 R&D에 들어와서 현대자동차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엔진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뭔가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런 뉘앙스들이 들어가야 더 면접관에게 어필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필되려면 문제 상황은 짧게 여러분께서 직무 강점을 길게 서술하셔야 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또 추가적으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인턴을 했을 때 구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그런 기준만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는데 저는 철저하게 샘플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해서 구매를 했어요. 괜찮죠? 근데 조금 더 이게 괜찮아지려면 철저히가 뭔 철저히인지 그러니까 가격 저렴도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과연 어떤 부품이 가장 적합한지까지 검토해서 라고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몰입도라든지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하여 강조를 하시려면 여러분께서 1단계는 그냥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더 철저히 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고단계의 어떤 어필은 그 철저히 도대체 무슨 철저히인지 연구 목적에 적합한지까지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팩트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형용사로 강조하는 것은 나의 몰입도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미친 듯이 좋았어요. 이거 너무 잘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몰입했어요. 라는 나의 감정에 대해선 형용사나 부사로 어필하셔도 돼요. 하지만 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열심히 했어요. 다른 조보다 세심하게 했어요. 다른 조보다 잘했어요가 아니라 뭐가 잘했냐. 다른 조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찾았다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런 기준까지 검토를 했다라든지 팩트들이 아주 곳곳에 나열이 돼야 어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은 그것과 유사하게 해당 산업의 향후 전망이 어때요? 지금 지원하시는 혹은 우리 회사의 제품 써보신 적 있어요? 어떤 걸 느끼셨죠? 등 회사 관련 정보를 분석해서 말하기를 원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거기서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너무너무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봤고 열심히 써봤어요. 그래서 막 주르르르륵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게 기본 골자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노력해서 준비를 해왔고 알고는 있는지, 자기가 뭘 하는 회사에 들어온지는 아는지, 이게 이제 1단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돼서 점수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장단점 등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입사 후 포부다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 써봤는데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제형이 좀 별로던데 그거 좀 고쳐야 되지 않아요?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이 회사에 컨설팅하러 온 컨설팅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에 지원했는데 그 회사의 제형이 별로야. 그리고 별로라는 것들이 업계에서 이미 약간 구매 후기로 많이 나와 있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직접 사용해봤을 때 제형감이 뭐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먼저 하셔야죠. 그 뒤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제형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혹은 이런 제형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스킨이 아니라 뭐 토너 쪽으로 뭐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평가했다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는 내가 입사 후에 바꾸겠다고, 내가 입사 후에 더 좋게 하겠다고 가 들어가야 뽑고 싶다 안 뽑고 싶다가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의 기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저 의지 강해요. 제발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말하는 구석구석에서 막 느껴져야 돼요. 막 의지가 막 뿜뿜 막 그냥 막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 회사에 대해서 평가해보세요라고 했는데 평가를 넘어서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시켜주시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까지 얘기하는 인재가 뽑고 싶은 인재다. 결론,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야기하기를 요구하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건 그냥 마치 공식처럼 대입해서 치환하세요. 이건 입사 후 포부처럼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형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제형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사 후 포부처럼 내가 여기에서 뭘 기여하겠다까지 작성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좌우명 관련 질문 굉장히 어렵죠. 일단 좌우명이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죠. 우리는 그냥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살고 오늘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이 된 거고. 그런데 좌우명에 대해서 뭐 일단 너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냥 좌우명이 좌우명이다가 아니라 이 좌우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나의 강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좌우명이 이제 이런 추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뭐 좌우명에 대해서 뭐 그러면 만약에 A를 선택했다. 열심히 살자. 뭐 예를 들어서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가 좌우명이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좌우명이라는 건 인생의 여러 갈래 중에 한 가지 방향성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반대되는 선택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것도 훌륭한 선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질문들을 면접관이 던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살자면 느리게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더 낫지도 않아요? 이렇게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박 질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굉장히 당황하시거나 그래요? 그러면 저 빨리빨리 안 살고 느리게 살게요. 라든지 아니요 빨리빨리가 짱입니다. 라고 우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좀 별로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저는 좌우명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무슨 꼬리 질문이 나올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를 하셔야 진짜 면접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좌우명은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쓸모없는 경험 없으니까 그냥 우리 회사도 그냥 한번 경험해 보려고 오는 거예요? 괜히 별로면 또 그만두실 거예요?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쓸모없는 경험 없다라고 뱉긴 뱉었는데 어쩌지? 그러면 저는 예전에 긴 직장 생활을 2년간 뭐 짧다면 짧게 길다면 길게 해왔고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쓸모없는 경험은 없듯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물론 그 회사에 남아있진 않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충분히 검토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선 나갈 일이 없고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좋아요? 혹은 나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답변 혹은 그런 걸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성향에 대해서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반박하는 식의 추가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이 면접에서 버벅거리질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통 면접에서 딜레마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단점을 말하라고 하면서 그 단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빠름이 좋습니다. 그럼 꼼꼼함은 안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요? 저 그럼 느리게 할게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름은 어떤 때 필요하고요. 느림은 어떤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업무를 조금 빠르게 해놓고 실수를 계속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저의 업무 성향과 더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항상 그래요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면접관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면접 질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을 추가했을 때 여러분의 조금 더 의지가 보여지고 여러분의 능력이 더 어필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말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면접을 보았을 때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할 것. 이 회사에 꼭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어필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 진짜 이것도 해볼까요? 저것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근데 다만 잘할 수 있어요는 아닌 거죠. 잘할 수 있다는 직무 강점들은 어필하실 때 저거 진짜 잘해요? 시켜보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다만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그럼 제가 이거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신입사원의 반짝이는 마인드를 보여주시도록 그런 문장들을 항상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뭐가 나오겠다. 그냥 부가적인 질문이 어떤 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반박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지 대한 것도 꼭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